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정호입니다. 먼저 우선 세계평화 여성연합의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통일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 건너 불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 이 한반도와 여러 면에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통일 문제와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멕시코에 토네이도 폭풍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카오스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한반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미인이 많은 나라 이렇게 알려지고도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게 유럽의 강국이라고 하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굉장히 이제 큰 나라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크라이나가 이 프랑스보다도 크고 그리고 영국보다는 거의 두세 배에 가까운 큰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면적이 60만 평방킬로미터인데요. 우리나라의 면적, 한반도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고 남한만 따지면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남한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남한의 한 6배나 되는 이런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나라는 흑토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농산물이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밀,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나면서 많은 식량 문제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석탄, 철광석 이런 지하 자원도 아주 많은 아주 자원 부국입니다. 자, 근데 우크라이나 이렇게 자원이 많고 농업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유럽,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동쪽으로 갈 때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거냐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야 하는데, 왜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냐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흑해와 바로 연결이 되는데, 흑해가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부동항이 있는 곳입니다. 부동항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해군에 있어서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돼서 항구가 얼어버리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군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끊임없이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제 흑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을 부동항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우크라이나였는데 최근에는 서방 측의 나토와 러시아가 서로 만나는 이런 충돌하는 지역의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는 소위 말하는 완충지대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국제 정치학자인 브레진스키는 지정학적인 중추국이라고 합니다. 중추국이라는 건 뭐냐면 피봇이라는 것은 두 개의 기계가 연결이 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지정학적인 중추국을 브레진스키는 5개를 들었는데 그 중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한국도 그 지정학적인 중추국에 들어갑니다. 특징은 뭐냐면 각 국가의 세력끼리 만나서 충돌하는 것이 중추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라는 그런 세력과 서방이 만나는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국도 한반도도 중국과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러시아가 왜 갑자기 침공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날 특별작전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를 사실상 침공을 하는데 이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나토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건 뭐냐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서로 누군가가 침공을 당하면 서로 돕겠다는, 무조건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협정을 맺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바로 미국이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안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두 나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 나라입니다. 군사력 부분에선 러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로 미국 다음으로 수천 발의 핵무기가 있고 그리고 최신의 전투기와 미사일과 중무장된 그 군인들이 많은 나라고 그와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도 없고 그리고 첨단 전투기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고 또한 군대도 많이 없앴다가 최근에 좀 늘긴 했습니다만 두 나라의 군사력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곧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다. 빠른 사람은 며칠 내에 항복하고 길어봐야 한 달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느냐? 첫째는 러시아가 불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그 소련 연방의 나라였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유럽과의 다른 나라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토의 회원국이 되겠다고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옛날에 동구에 있는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옛날에 구공산주의 국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런데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나토의 이제 회원국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그 나라를 침공할 정도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다른 폴란드와 헝가리 이런 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게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모스크바는 거의 약 한 5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500km면은 어느 정도냐면 서울 부산이 400km 좀 남짓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북경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는 고작 한 500km밖에 안 되니까 단거리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단거리 미사일로 금세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므린은 침공을 결정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침공 이유는 서방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서방의 소극적인 태도라는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들어가도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서 러시아를 퇴치하는 걸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고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도 미국군이 자기네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니까 아주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미국은 왜 그런 이야기를 굳이 발표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도와주는 꼴이 됐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미국은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반전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더 이상 외국 전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 두 번째는 미국이 안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도 자연히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계속 동쪽으로 계속 확장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그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는 그런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를 나토 회원국으로 했다가 더 밀고 나가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국내에는 이제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전을 얘기하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나쁜 나라처럼 얘기를 하는데 꼭 어떤 부분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침공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0년에 동서독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동서독이 통일을 할 때 그 당시에 소련 측의 골바초프 그 서기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자꾸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느냐라고 안보상의 우려를 걱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절대 우리는 1인치도 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1990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약속이 무색하게 동서독이 통합을 하고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나토는 계속 동진을 해서 헝가리도 그 회원국으로 하고 폴란드 그리고 다른 러시아의 위성 국가를 나토 회원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꾸 나토가 자꾸 자기를 쪽으로 침범해 오는 듯한 그런 위기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은 서방 국가에 속았다. 그 미국이 자기들을 속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그 당시에 모든 언론에 나와 있던 사항이라서 미국도 베이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그걸 꼭 문서로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푸틴이 이제 위대한 러시아 정책이라고 이게 하나가 이유가 되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푸틴 집권 이래 계속 확장을 합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가 옛날에 연방 국가였거든요. 여러 나라로 이루어졌던 나라였는데 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옛날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도 다 러시아의 하나의 나라였는데 각각 독립을 하면서
그 옛날에 소련이었던 러시아의 세력이 급격히 축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푸틴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옛날에 강했던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뭐냐면은 옛날에 잃었던 영토를 다시 되찾자. 그래서 크림반도라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그 크림반도도 다시 그 병합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리고 체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자기의 세력권으로 넣으려고 해서 자꾸 이제 푸틴이 확장 정책을 쓰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석유값이 오르면서 러시아의 부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 석유거든요. 석유가 값이 올라가니까 자연히 러시아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그 돈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강력한 러시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 동쪽에 러시아 인구들이 많이 삽니다.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민족이 다르지만 일부러 러시아의 그 과거의 소련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는 그 80~90%가 러시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으로 무세한 군사력으로 러시아가 불과 1~2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어떤 일인지 우크라이나 사람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저항을 하고, 특히 이 젤렌스키라는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웬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마 도망갈 거다라는 예상을 깨고 군복을 입고 스스로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단단히 뭉쳐서 그 러시아한테 효과적으로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보다도 훨씬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돼서 지금 벌써 2월 달부터 벌써 2개월이 지나고 곧 3개월째 들어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러시아, 소련 연방의 해체로 해서 세계 정세는 탈냉전 시대, 소위 말하는 이념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격돌로 세계 질서를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소련의 힘이 약해지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라고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일종의 통치까지라고는 아니지만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체제였다가, 그러다가 중국이 부상을 하다가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바람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다른 쪽에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으로 하는 서로의 그 공산주의 진영 간의 새로운 그 대립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토의 재부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토가 점점 더 과거보다 이제 강력해진 거죠. 그리고 나토가 재부상해서 당연히 우크라이나 때문에 재부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악영향입니다. 그리고 북방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물론 한국 러시아 간의 경제 관계도 나빠지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의 동맹이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곡물 가격이 폭등 우려가 있는데, 자, 이거를 간략하게 쭉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지금까지 통일이 되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 통일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통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반도가 분단이 된 거는 원래부터 주변 국가들이 이 한반도를 통일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주요 강국들,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가 합의를 해줘야지 한반도가 통일이 될 거라는 게 정설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과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가까이 가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러한 양상이 벌어지게 되고, 러시아로서는 북한 카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러시아가 과거에는 막아도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나빠졌으니까 당연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여러 가지 미국을 괴롭히는 것을 많이 지원해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단기간 또는 중단 기간에는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방 정책의 종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지금 모든 역대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대부분이 다 북방 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예외 없이 이번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역시, 특히 DJ 김대중 정권 때에도 북방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러시아의 협력이 없으면 사실은 북방 정책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북방 정책의 핵심이 시베리아 철도를 놓고 거기 활용을 해서 한국의 물자를 유럽에 아주 빠르게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가스관을 연결하든지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모든 사업이 러시아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방 정책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른 출구를 저희로서는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한러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한러 경제 관계가 물론 어려워지겠죠. 사실 생각보다는 러시아가 한국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무역 상대국입니다. 지난해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273억 달러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수치만 보시면은 뭐 어떤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러시아는 우리나라 10번째 교역국입니다. 특히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많은 차를 수출했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가시면 많은 현대차가 달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이 같은 한국 차의 수출이 많이 줄지 않게 되겠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이것도 이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됐다라는 건 뭐냐면, 벌써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과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벌써부터 밀의 가격이 올라서 조만간에 밀가루 가격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오를 겁니다. 근데 벌써 신문이 지상에 나는 건 뭐냐면 치킨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식용유 값하고 식용유가 굉장히 급격히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식용유를 만드는 것이 옥수수 씨로 만드는데 해바라기 씨로 만드는데, 해바라기 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근데 해바라기 씨를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73%를 공급하기 때문에 식용유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식용유는 해바라기 씨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식용유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세계 평화 여성 연합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데, 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통일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서로 알고 파악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통일 문제에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 문제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통일부에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뭐 그런 자료를 종합을 해보건데, 첫 번째 뭐냐면 그 여성 단체 NGO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북한 내 여성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은 사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모토는 뭐냐면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본 1946년에 북한에서는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겠습니까? 실상은 그와는 반대로 북한 내 여성 인권은 굉장히 조악한 걸로 여러 세계적인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성희롱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걸로 지금 나와서 탈북 여성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성희롱이 불법이라는 것을 자기가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북한 내 여성 문제, 그리고 또 여성의 빈곤 문제, 여성이 북한 내에서 많은 가난과 이런 거에서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세계의 사회에 알림으로써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 이 세계 평화 여성 연합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 단체 간의 교류입니다. 지금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하겠지만, 그럴 때는 당분간은 일단은 굳건한 안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 트랙으로, 하나는 안보는 안보지만 동시에 필요한 부분은 교류를 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누가 봐도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쉬운 문제부터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할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성 단체 간의 교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안은 예컨대 식목 사업, 그죠? 북한의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이러한 프로젝트 같은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최근까지도 북한과 남한 간의 대화가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성 단체 간의 교류, 또는 뭐 종교 단체의 교류도 뭐 특별한 정치적 색채가 덜한 거기 때문에 여성 단체 간의 교류도 저는 좋은 그런 사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여성 단체가 서로 간의 상호 인식, 서로 간의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라든가 북한에서 나온 책,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질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무슨 저희가 평소에 쓰는 말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서로 간에 굉장한 이질감을 느낄 게 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나서서
많이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일을 미리 대비해서 필요한 아젠다를 준비하도록 건의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우려가 되냐면, 저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통일이 되면 잘못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류 주민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 동서독 통일 이후에 독일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독일 출신들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통독 전이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2등 시민처럼 그 2등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뭐 심지어 군인 같은 경우에는 독일 동독 출신의 군인은 한 계급 낮춰서 그 서독 군인에 편입이 되는, 마치 대령이면 중령이 되고 중령이면 소령이 되는 이런 식의 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대우면은 분명히 이 북한 주민들이 대한 어떻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차별도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도 받고 또 특히 착취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특히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한 여성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착취를 당할 위험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정부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은 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통일 이후에 불행한 사태를 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세계 평화 여성 연합이 그러한 미래를 보고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데 적지 않은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